주의! 주식아리의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아리입니다. 2020년도는 증시가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은 증권주의 2021년 전망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며 주가가 급락하니 개미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동학 개미 운동을 펼쳤습니다. 개미를 중심으로 한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일평균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은 30조 원을 넘어섰고 증권사는 사상 최대의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사상 처음 종가 기준 2800선을 넘어섰고 KRX 증권지수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3월 19일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위탁 매매 등 리테일 부문에서 깜짝 실적을 이어갔습니다. 동학 개미 운동으로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자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지난 4월 20조 7,800억 원을 기록하던 일평균 국내 주식 거래 대금은 최근 30조 원을 넘어서기 시작했고 지난 24일에도 코스피 거래 대금은 19조 6,964억 원, 코스닥은 14조 1,246억 원 수준으로 34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56곳의 3분기 손이익은 2조 1,68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9.3% 증가했고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4조 6,07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7.5% 늘었습니다. 특히 3분기 전체 수수료 수익은 3조 7,78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43.9% 급등하였습니다. 키움증권연구원은 과거의 투자 비중을 고려할 때 주식 투자 비중 확대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내년도 거래 대금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올해보다 21% 증가한 26조 9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1년에도 증권사가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브로커리지 수익이 감소해도 트레이딩 손익이 정상화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신증권은 2021년 5대 증권사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키움증권의 순이익이 2020년 대비 9.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증권업계 최초로 영업이익 1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 8,299억에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526억 원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달에는 중국 안방보험가의 호텔 인수계약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단기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 측은 미국 현지 1심 재판에서 승소해 계약금 5천억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죠. 미래에셋 대우는 브로커리지 약정 수수료 시장 점유율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4분기에도 위탁 매매 관련 이익이 견조할 전망입니다. 안방보험가의 호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보상받게 돼 배당 가능 재원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죠. 또한 미래에셋 대우가 내년 초 진행되는 기업 공개의 절반 이상을 싹쓸이하면서 1위 탈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SK 아이테크놀로지 등 조 단위 몸값이 예상되는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 주관을 맡은 데다 이미 IPO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들이 내달부터 상장하기 때문에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죠.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초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 10여 곳 중 절반은 미래에셋 대우가 주관사로 참여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가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 중 내년 초 가장 먼저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CN투스 성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CN투스 성진은 첨단 소재 필터 전문 기업으로 미래에셋 대우가 대표 주관을 맡았습니다. 미래에셋 대우는 내년 1분기 코스닥 상장 예정인 MBT,
뷰노, 아이캐스트 등의 대표 주관을 맡았고,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는 전자제품 제조 전문기업 솔루엠은 KB증권과 공동 대표 주관사로 참여합니다. 대신증권과 공동 대표 주관을 맡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미래에셋 대우가 IPO를 추진 중인 기업 중 증권 신고서까지 제출한 기업은 6개사입니다. 기업들 대부분 4달 중 수요 예측과 공모 청약을 마치고 1, 2월에 상장을 마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기업들이 예정대로 상장할 경우 미래에셋 대우는 2018년 이후 3년 만에 IPO 시장 1등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IPO는 올해와 달리 대여급 기업들이 예정돼 있어 IPO 실적 순위 탈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올해의 경우 17건을 진행했으나 명신산업과 교촌 F&B를 제외한 15개 기업이 모두 코스닥 상장이었습니다. 아직 상장 시기를 가늠하긴 어려우나 야놀자, 소카, 티몬 등 유니콘 기업의 상장 주간을 유치했다는 점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동학개미 운동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키움증권은 3분기 순이익 2,634억 원을 기록해 한국투자증권을 제치고 3분기 깜짝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주식 위탁 매매 수수료를 최대한 낮게 유지하는 등 브로커리지에 특화된 구조 덕분이죠. 키움증권은 주식시장의 거래대금 급증으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증권사이기 때문에 올해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1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2년에는 자기자본 2조 원으로 종투사에 지정될 전망입니다. 경쟁사보다 높은 주주자본 이익률과 낮은 배당 성향으로 자기자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3분기 현재 동사 자기자본은 별도 2조 3,4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했고, 내년 4분기에는 자기자본이 2조 9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종투사가 되면 기업 신용 공여 전담 중개 업무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종투사 지정으로 지금의 리테일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IB 업무는 다른 대형 증권사처럼 확장성을 갖추게 되죠. 이에 따라 종투사 지정 시 브로커리지 전문 증권사로서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도 점차 완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은 여전히 높습니다. 시중의 자금이 현재 주식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주식에 관심 없던 20대까지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 정부 규제 때문에 더욱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 주식 투자에 돈이 더 쏠릴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증권주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